미선은 유흥업소 에이스입니다. 예명은 예슬, 밤에는 업소, 낮에는 꽃집 알바. 두 개의 얼굴로 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도경은 콜뛰기 기사, 밤마다 낯선 남자들 차에 타는 일을 합니다. 둘은 같이 살고 서로가 전부인 사이예요. 이 둘의 꿈은 소박했어요.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싶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알바하던 꽃집도 드디어 인수하고 7억짜리 빌라 계약까지 다 마쳤어요. 이제 진짜 이 바닥 벗어나는구나 싶었겠죠. 근데 부동산 사기였습니다. 7억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몇 년치 밤이 통째로요. 얼마 뒤 사기꾼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뜹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지는 게 그 사기꾼도 토 사장한테 당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결국 토 사장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치고 있었던 거죠. 꽃처럼 이쁜 얼굴, 꽃처럼 이쁜 나이.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싶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꿈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녀들에게는 그게 처음부터 허락이 안 됐던 거예요. 왜 세상은 그녀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걸까요? 그렇지만 세상의 가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7억을) 날린 그날, 도경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스포츠 도박이었습니다. 토 사장이 농구 승부 조작으로 돈을 긁어 모은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죠. 어차피 결과가 정해진 경기니까 알고 베팅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논리였습니다. 남은 돈 전부를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기였어요. 남은 돈마저 전부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이대로 드러눕지 않아요. 여기서 도경이 뭔가를 엿듣거든요. 석구와 남자 호스트가 나누는 대화를 도경이 몰래 엿듣습니다. 토 사장 아내한테 호스트가 붙어 있는데 하경을 통해 알아낸 거예요. 토 사장이 검은 돈 7억을 어딘가에 숨겨놨다고. 도경 귀가 번쩍 뜨입니다. 7억. 우리한테서 빼앗아간 돈이랑 똑같은 금액이 저기 있는 거예요. 석구는 호스트와 짜고 그 돈을 먼저 빼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도경은 결심합니다. 석구보다 먼저 그 돈을 가져간다. 도경이 미선한테 털어놓습니다. 미선이 바로 답해요. 같이 하자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토 사장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강박증에 사람 경계도 심하고 웬만해서는 아무도 안 믿는 캐릭터예요. 그 사람 폰에서 위치 정보까지 빼내야 하는 거죠. 그 역할을 미선이 맡습니다. 이 바닥 에이스가 괜히 에이스가 아니에요. 미선은 토 사장한테 접근해서 결국 위치 정보를 빼내는데 성공합니다. 둘은 묘지로 갑니다. 밤에 둘이서 삽 들고 땅을 팠어요. 돈가방이 나왔는데 그 밑에서 금괴까지 나온 겁니다. 7억 찾으러 갔다가 훨씬 큰 게 나온 거예요. 일이 커진 거죠.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석구랑 딱 마주칩니다. 석구도 그 돈을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배신감에 돈가방을 빼앗아요. 근데 둘은 강렬히 저항하는 척만 합니다. 빼앗겨주는 거예요. 금괴를 숨기기 위해서. 석구는 돈가방만 봤지 그 밑에 금괴가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모르거든요. 석구는 돈을 챙겼다고 생각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토 사장이 금괴가 없어진 걸 알게 됩니다. 돈은 둘째예요. 금괴가 사라진 겁니다. 토 사장이 황소를 움직입니다. 황소는 이 영화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토사장의 더러운 일을 전부 도맡아 하는 킬러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토사장 와이프 하경, 와이프 남친 호스트, 그리고 석구, 한 명씩 처단해 옵니다. 자기 돈을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 끝을 본다는 거죠. 미선과 도경은 이제 그 명단에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미선과 도경은 여길 떠야 합니다. 황소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여기를 벗어나야 해요. 일본으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본 대사의 약점이 필요합니다. 둘이 찾아간 사람이 최가영입니다. 유흥업계의 전설. 미선과 도경한테는 선배이자 엄마 같은 존재예요. 가영은 일본 대사의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척했지만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 금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미선과 도경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달아날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영은 금괴를 도경과 자신만 아는 곳에 숨겨두고 말합니다. 떠나라고. 자신이 미끼가 되기로 한 거예요. 황소가 자신을 쫓는 동안 미선과 도경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가영은 결국 황소한테 잡혀갑니다. 삭발, 압도적인 체격, 분장부터 헤어까지 이 영화에서 가장 강렬한 비주얼이에요. 걸어오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 드디어 이 영화가 터지는구나 싶은 순간이에요. 근데 싸우다가 타르 웅덩이에 같이 빠져 죽습니다. 고조되던 긴장감이 그냥 꺼져버려요. 허무하게. 가영의 마지막은 처음부터 계획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욕망이 두 사람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도망치는 대신 몸으로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한 거죠. 그게 가영의 희생이었습니다. 숭고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더 인간적이에요. 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영이 목숨으로 만들어준 기회를 도망치는데 쓰지 않기로 한 거예요. 복수하기로 합니다. 석구를 찾아가서 토사장의 다음 도박 계획을 알아냅니다. 토사장이 승부 조작에 전 재산을 걸었어요. 미선이 또 나섭니다. 에이스 한욱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작전대로 지지 말고 제 실력을 발휘하라고. 경기가 뒤집힙니다. 토사장의 전 재산이 날아갔어요. 토사장은 술집 종업원들을 먼저 잡아놓고 미선한테 전화를 겁니다. 미선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불려간 자리, 뭔가 엄청난 게 나오겠구나 싶었죠. 황소도 있었고 그렇게 무섭게 그려놨던 사람이 드디어 직접 나서는 거잖아요. 근데 부하가 2명이에요. 2명? 도경이 차로 그들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토사장과 맞붙습니다. 싸우긴 해요. 근데 화끈하지 않아요. 유흥가 실세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 밋밋합니다. 미선이 금괴를 타르 웅덩이에 던지고 토사장을 밀어서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그의 죄가, 그의 욕망이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영화는 미선과 도경이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끝납니다. 감독은 타르 웅덩이가 인간 내면의 어둠을 시각화한 공간이라고 했어요. 범죄와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선택을 상징한다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상징이 스크린 위에서 끝내 살아나지 못했어요. 이 영화는 내내 불씨만 피워놓고 끝내 불꽃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타오를 것 같은 순간마다 조용히 사그라지고 터질 것 같은 장면마다 허무하게 꺼져버려요.
한소희와 전종서, 스크린을 압도하는 두 배우의 카리스마조차 그 안에서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액션은 분장이 다했고 긴장감은 비주얼이 다했어요. 화끈한 액션씬도 관객들의 기대도 그 웅덩이에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가게 되죠. 다음엔 더 화끈하고 더 시원한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